조선 영조 26년 군포에 대한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했던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액은 어업세와 염세, 선박세 등으로 보충했던 제도, 바로 균역법인데요. 고를 균, 일 시킬 역. 백성들에게 고르게 일을 시키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던 균역법부터 신분에 관계없이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한 세금 제도였던 호퍼법까지 조선시대 백성을 헤아린 세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조세 제도는 크게 지주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2를 거두는 전세와 농민이 호별로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 그리고 16세 이상 양인 남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역,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역에는 국가의 토목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과 국방을 맡는 군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역은 다시 실제로 현역에 복무하는 정군과 정군의 근무기간 동안 소요 경비를 뒷받침하는 보인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현역으로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납부하는 면포, 즉 배를 군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포제는 이후 고스란히 백성들의 고통으로 다가왔는데요. 군포는 원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수도, 남한산성 등을 방어하는 중앙군인 오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가 질서가 문란해지자 오군영은 물론 지방의 가명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해 장정 한 명이 2중, 3중으로 군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돈 있고 세력 있는 양인은 관리와 결탁해 군역을 면제받고 무력하고 가난한 양인만이 군역을 지게 되면서 부족한 군포를 보충하기 위해 이미 사망한 군역 대상자에게도 그 몫을 가족에게서 징수하는 백골징포가 일어났는데요. 이 밖에도 15세 이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던 황구첨정을 비롯해 군포 부담자가 도망을 가면 친척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던 족징, 이웃의 연대 책임을 지워 군포를 징수하던 인징 등 갖은 폐단이 횡행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렇게 군포제로 인한 폐해로 백성들이 고통이 가중되자 영조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데요. 바로 군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든 세법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종전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만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요. 여기에 군포 경감 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해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군포 부담을 없애고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인 백성들의 삶을 헤아린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균역법의 실시로 감소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부유한 양민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또 상업이나 공업, 어업 등의 종사자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영조의 마음은 영조가 경제부처인 호조에 내린 조세를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힘을 축적하라라는 균공애민 절용충력이란 지침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균역법의 실시에도 군포제의 폐단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됐는데요. 그렇게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집집마다 군포를 내도록 한 세금 제도인 호포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전군포는 일반 양인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양반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호포법은 이를 개선해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마다 군포를 동등하게 부과해 불균등한 부역 부과를 시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포법 역시 양반층의 반대가 심해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불균등한 부역 부과를 시정하고 조세 징수의 합리성을 기했다는 점에서 균역법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데요. 보편적 과세와 공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고자 했던 균역법과 호포법.
백성들의 삶을 헤아린 이 역사 속 세제 개혁처럼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조세 제도가 대한민국에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